오늘은 기존에 알던 내용과는 다르게 새로운 골든팩트의 출정식을 발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불경 세미나에 이제과 좀 다른 강의를 들어보게 될 것이고, 오늘은 조금 졸리시더라도 눈에 물파스를 발라서라도 꼭 야무지게 잘 들으시길 바라고요. 원데이 세미나 순서는 오늘 1교시에 에드윈 다원님이 이제 골든팩트에 대한 소개와 보상 플랜부터 같이 풀어드릴 거고요. 2교시에는 이제 새로운 비전에 대해서 루카스 다운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비전을 선사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신규분들 중에서 나는 금융독립선언문을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 괜찮아요. 제 손을 들어. 그냥 글자 나오는 대로 따박따박 한글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예, 영어 안 나오니까 한글로만 나오니까 그냥 나오는 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 아사히 시켜주십시오. 지금 20개 증정합니다. 20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오시죠? 예, 나와야 됩니다. 뭐든지 앞장서서 할 때는 나와야 됩니다. 얼굴도 좀 팔리시고. 박수 부탁합니다. 시작하면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시작하면 금융독립선언문 얘기하시고 이제 한 개씩 글자가 나오면 읽으시면 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멋지다. 금융독립선언문. 오늘 우리는 새로운 금융의 시대를 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신념은 단 하나. 신뢰와 자유로부터 진정한 가치가 시작된다는 것은 것입니다. 불안정한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독립주도권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골든 팩트를 통해 무너진 신뢰,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고자 합니다. 첫째, 골든 팩트는 금과 디지털 자산이 결합된 스테이블 코인 골드로서 안정적이고 투명한 금융 생태계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둘째, 골든 팩트는 중앙의 통제를 벗어나 참여와 협력의 힘으로 모두가 주인이 되는 탈중앙 금융 서비스의 새로운 질서를 세울 것입니다. 셋째, 골든 팩트는 국경을 넘어선 글로벌 연결과 스마트 개혁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 순환을 실현할 것입니다. 넷째, 골든 팩트는 기술력, 자본력, 시스템을 바탕으로 신뢰를 중심으로 한 지속 가능한 금융 혁신을 이어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약속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골든 팩트는 글로벌 DAO 문화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다오 문화의 골든 팩트 새로운 금융의 문화입니다. 골든 팩트. 너무 잘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죄송한 게 영어 안 나온댔는데 영어가 나와가지고 조금 죄송합니다. 다음에 사전에 이제 골드 T와 다운은 영어가 나온다고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금융독립선언문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저는 이거 낭독을 제가 하든 타인이 하든 들을 때마다 가슴이 좀 많이 뭉클하고 좀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한동안 저희 와이프를 볼 때 마음이 많이 안 됐는데 이 금융독립선언문을 들으면 심장이 벌렁벌렁합니다. 그리고 이 금융독립선언문처럼 현재 골든 팩트가 로드맵 순서대로 밟고 있다고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로드맵 순서의 첫 번째 강의 시간 우리 참 진솔하시죠? 진솔하고 이 PPT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시고요. 그번에 강의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동영상 시청을 하나 하고 들어갈 건데, 요즘 시대에 저희가 지금 전쟁이 많이 있죠. 옛날에는 저희가 총칼을 들고 전쟁을 했고,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비행기도 배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은 가장 큰 전쟁이 사이버 테러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전쟁을 단 1분 안에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 하나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The moment you connect, you're just no trouble. I can target anyone, anything, anywhere. No moving light. No fingerprints, no trace. No mercy. Maverick, you know what happens to you if you go through with this. I know what happens to everyone else if I don't. Let's get to work. 너희들이 와준다는 것을 알아. 이건 와싸움들을 모를 때. 누가 가장 강한가? 누가 가장 못한가? 이 싸움 불가합니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어옵니다.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말씀. 더 이상 살 것도 물러설 것도 없다. 정문 출정하라. 자주 보신 분도 계시고 오늘 처음 보신 분도 계시지만 저는 이 영상을 볼 때마다 가장 뜻깊게 남는 말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 말이 가장 뜻깊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줄 우리 에드윈 다운님의 골드밴드 소개를 이래서 여러분들이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드윈 다운이 나오실 때 힘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드윈 다운이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볼게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켜야 될 것 같아요. 금방 소개받은 에디언입니다. 반갑습니다. 식사든 하다 오셨죠? 네. 아마 졸리는 시간인지 싶은데도 잘 들어봐 보십시오. 아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려움이 용기로 바꾸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에디언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영어명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글로벌 프로젝트다 보시면 되는데 혹시 에디윈이라는 뜻을 아시는 분 계실까요? 없어요. 아마 행운을 주는 사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영어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에디윈을 지었는데 오늘 오신 분들에게 제가 행복과 행운을 제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순서는요, 골든비트 인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파이 금융, 지금 하고 있는 금융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는 이로 인해서 내가 받아갈 수 있는 보상 플랜, 이렇게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그 전에 제가 예전에 나왔던 한 영상인데, 영상을 한 편 보고 제가 다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억을 버는 게 빠를까요? 세는 게 빠를까요? 당연히 세는 게 빠르죠. 과연 그럴까요? 자, 그럼 가정을 해봅시다. 일주일에 하나씩 센다.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연애도 안 하고 하루 24시간 오롯이
목적은 제가 틀어드린 이유는 뭐 일액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마지막에 말했던 선택에 대한 부분을 좀 전해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오늘 이 세미나 시간이 끝나게 되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 인간은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의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자, 어떤 게 올바른 선택인지는 모르겠지만 올바른 선택을 하려고 하면 제가 제대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번 집중해 보시라. 그래서 뜻에서 제가 영상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골든 팩트라는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 회사가 아니라 골든 팩트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자, 이 프로젝트는 2023년도에 팀을 구성해서 기술을 개발해서 인프라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플랫폼을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확장을 하고 토큰 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3월에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었는데 중국부터 먼저 출시가 되었고 그리고 10월 말에 우리나라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가장 중요한 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첫 시간에 지나고 두째 시간에 저희 골든팩트의 새로운 비상을 어떤 알리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혹시 아누비 재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자, 아누비라는 재단은 전 세계의 웹3에 관련해서 120가지 이상의 어떤 곳에 투자를 하는 벤처 캐피탈이라는 회사입니다. 즉 투자회사라는 거죠. 자, 그 재단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가 3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리진이라는 프로젝트고요. 그 다음에 웨키라는 프로젝트가 있고 세 번째로는 저희 골든 팩트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뒷부분에 제가 상세하게 좀 말씀드리고 우선은 그렇게 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누비 재단의 가장 큰 3개의 프로젝트가 뭐다? 오리진, 웨키, 골든 팩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골든 팩트는 영국 왕립 조폐국, 그 다음에 아시아 디지털은행, 유럽금융시장협회와 파트너를 맺고 있고요. 그 외에도 많은 기업들과 현재 파트너사를 제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만 저희 골든 팩트의 인맥을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금융의 뜻이 뭔지 다들 알고 계시죠? 금융이 뭘 것 같습니까? 돈이 움직이는 모든 것을 금융이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뭐 결제를 하든, 그죠? 뭐 먹든, 사든, 입든 이 모든 것들을 다 금융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 일반인들이 금융이라면 뭘 떠오릅니까? 은행을 많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죠? 여기 계신 분들도 여기에 있는 은행에서 다들 예치를 하시거나 거래를 하고 계십니다. 나는 은행을 이용하지 않는다. 혹시 하시는 분 계실까요? 없죠, 그죠? 이제는 누구나 다 은행을 아무런 스스럼 없이 이용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은행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은행이 한성은행입니다. 1897년도에 처음 나왔는데 그때 일반 국민들은 이 은행에 예치를 했을까요? 아니요. 많이 안 했겠죠, 그죠? 왜? 내 돈을 누군가에게 맡긴다는 게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다가 이렇게 장롱이나 장판 밑에, 그죠? 이런데 이렇게 모았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은 120년, 130년이 지나다 보니까 누구라도 의심 없이 여기서 신뢰가 쌓이다 보니까 이용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글로벌로 넘어가면서부터 이 국내의 금융이 조금 불안정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금융 선진국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후진국일 것 같습니까? 국내에서만 내가 생각하면 금융이 후진국인지 선진국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왜? 내 쓰는 거에 불편함이 전혀 없으니까. 근데 글로벌로 보면 저희 나라가 엄청난 금융 후진국이라고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인플레이션의 위험도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낮은 이자율입니다. 예전에 7, 80년대 은행 이자율이 얼마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한 몇 프로였을 것 같습니까? 1억 정도를 내가 맡겨놓으면 한 달 이자가 한 2, 300 정도 받아갔습니다. 20. 그때 1억 갖고 계신 분들은 그죠? 자산가였죠. 매달 200, 300만 원의 이자를 갖고 내가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내가 1억 정도를 예치해 놓으면 한 달 이자가 얼마일까요? 20만 원도 채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일본이나 나라는 현재 내 돈을 맡기면 뭐다? 이자율이 제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로. 자, 앞으로 내 돈을 은행에 맡기면 이제는 보관료를 줘야 되는 시대가 올까요? 안 올까요? 잘은 모르지만 올 것도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낮은 이자율이고 그 다음에 규제가 복잡합니다. 자, 내 돈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자, 내가 앱으로 이체를 한다 가정했을 때 몇백만 원을 이체하시게 되면 문답을 몇 가지 해야지만 이체가 가능합니다.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네. 예, 아니요, 아니요를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체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내가 현금으로 2천만 원 이상을 인출하려고 하면 나 혼자 가면 안 됩니다. 내 돈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대동해야 된다? 경찰을 대동해야지만이 내 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어쨌든 내 돈인데도 불구하고도 내 마음대로 찾지 못하는 게 지금의 금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의 금융은 중앙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게 뭐냐면 바로 이 해킹 부분입니다. 자, 중앙 서버만 틀리게 되면 나의 자산이라든가 나의 정보가 모든 게 틀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운영하다 보니까 뭡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횡령 같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글로벌 시대죠. 글로벌 시대다 보니까 효율성이 엄청나게 떨어지더라는 거죠. 자, 내가 만약에 외국으로 놀러 간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환전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외국에 있는 누군가에게 내가 송금을 하려고 하면 많은 송금 수수료와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외국에 송금을 하려고 하면 한 3, 4개의 은행을 거쳐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도 한 2, 3일 정도 걸리더라는 거죠.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봐도 기업이 외국에 대금으로 보내는 송금 수수료가 어마어마합니다. 삼성이라는 기업이 작년에 이 송금 수수료로 1,700억이 지급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 것들을 내가 없앨 수만 있다면, 그죠? 이게 현재 금융의 문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특히 2008년도에 미국의 이 은행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혹시 리먼 브러더스 사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자, 리먼 브러더스 은행은 미국의 4대 은행이었습니다. 4대 은행. 그런데 무분별하게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주택 담보 대출을 무분별하게 해주다 보니까 회수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 어떻게 됐다? 파산을 하게 되더라고요. 파산을. 자, 은행이 파산하게 되면 정부로서는 가만 놔둘까요? 회생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부에서는 달러를 찍어내고, 달러를 많이 찍어내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물가만 올라가더라고요. 결국 누구냐? 일반 서민만 더 퍽퍽해지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누군가가 나는 이 은행을 거치지 않고 금융을 하겠다 해서 놓은 게 뭐다? 바로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혹시 비트코인 들어보셨죠? 네. 2009년도에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는 이 블록체인의 기술에 의해서 탄생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 뭐냐면 데이터가 중앙이 아니라 분산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화면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제가 예를 하겠습니다. 들어서 동강님에게 100만 원을 보내요. 그럼 내가 100만 원을 동강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정보는 은행의 중앙 서버에 저장이 되죠. 은행에서는 그 서버에 있는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고 그 다음 거래들의 근거 자료로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 질문해요. 만약에 은행이 충분히 유능하지 못해서 그 정보를 해킹당하면 어떻게 할 건데? 또 만약에 은행이 충분히 도덕적이지 못해서 고객들의 자금을 함부로 요용하고 그 정보에 대해서 숨기면 어떻게 할 건데? 사토시 나카모토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안을 제시합니다. 야, 우리 돈의 유통이라는 정보를 중앙 서버에만 둘 게 아니라 이 생태계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유통 정보를 나눠 가지자. 비트코인이라는 생태계에 들어와서 내 컴퓨팅 시스템을 참여하는 데 쓴 사람들이 모든 거래 정보를 다 나눠 가지자. 그래서 누군가 함부로 그 정보를 조작하지도 못하고 그 정보를 부정하지도 못하게 그렇게 이용을 하자. 이 블록 모든 블록의 정보를 하나의 체인으로 묶어서 정보 저장 시스템으로 이용하자라고 하는 게 블록체인의 기본 골자입니다. 기존의 은행은 중앙입니다. 중앙화 금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앙에 서버가 있다 보니까 해킹이라든가 이런 것때 취약한 부분이 있는 반면에 블록체인은 이 정보들이 어떻게 되어 있다? 다 블록으로 분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블록체인의 특징은 탈중앙입니다. 중앙화가 아니라 분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변조가 불가하고요. 그리고 투명하고 보안성이 뛰어난 게 바로 이 블록체인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블록체인은 이 정도로 좀 알고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다시 몇 년 뒤에 탄생하는 암호화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트코인 말고 다음으로 좀 유명한 암호화폐가 뭐죠? 그죠? 2014년도에 이더리움이라는 암호화폐가 나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술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오늘 어떤 설명의 가장 키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뭐냐면
누군가의, 즉 제3자의 개입 없이도 어떤 조건만 충족이 되면 자동으로 이행하는 시스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다? 제3자의 개입 없이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이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간단하게 제가 영상으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말 그대로 조건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계약입니다. 사람이 직접 확인하고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컴퓨터 코드로 작성된 조건이 만족되면 블록체인이 알아서 실행해주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더를 보내면 자동으로 게임 아이템이 내 지갑으로 들어온다. 어떤 프로젝트가 목표 금액을 모으면 자동으로 자금이 지급된다. 이 모든 게 중간 관리자 없이도 믿고 진행될 수 있는 이유. 그게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 덕분입니다. 중요한 건 이 시스템은 한 번 배포되면 수정하거나 조작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신뢰와 코드로 대체되는 거죠. 이 개념 덕분에 이더리움 위에서는 디파이, NFT, 다오, 탈중앙화 게임 등 수많은 혁신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스마트 컨트랙트가 뭐죠? 한 번 배포가 되면 조작이나 뭐가 안 된다? 이죠. 그죠?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대로 실현될 수밖에 없는 게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얘기해서 자판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판기. 자, 자판기에 동전을 집어넣으면 그에 해당되는 음료수가 나옵니다. 자, 이 행위를 하는데 사람이 개업이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자, 이 자판기 뒤에 사람이 돈을 받고 음료수를 내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스마트 컨트랙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전이라는 조건만 충족이 되면 자동적으로 음료수라는 결과치가 나온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과 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술에 의해서 새로운 금융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디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디파이. 자, 디파이는 탈중앙화 금융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탈중앙의 금융의 반대말은 뭡니까? 중앙화 금융이죠. 중앙화 금융을 시파이라고 합니다. 발음이 조금 이상하죠, 그죠? 농담이면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자, 시파이는 중앙기관이 모든 것들을 관리합니다. 나는 그냥 넣어놨는데 내 돈을 예쳤는데 내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나는 전혀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바로 중앙화 금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맞고 그냥 기다리는 어떤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탈중앙화, 디파이는 뭐다? 참여자들이 직접 다이렉트로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탈중앙에는 중개자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시파에는 많은 어떤 간접적인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건물도 있어야 되고, 거기 일하는 직원들도 수천 명, 수백 명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디파이는 그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파이라는 금융이 최초의 금융이 2018년도에 나왔습니다. 이게 1세대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혹시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 거래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거래소는 매도 매수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맞습니까? 네. 근데 이 덱스라는 거래소는 내가 가지고 있는 테드를 이더리움으로 교환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을 테드로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스왑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긴가에 누군가는 이 유동성 풀에 테드나 이더리움을 맡긴 분이 계시겠죠, 그죠? 그분들이 아직까지도 안정적인 소득을 받아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8년 전부터 이게 바로 1세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21년도에 디파이 2세대가 탄생하게 되는데 2세대의 대표적인 게 올림푸스 다오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자, 이 2세대부터 은행이라는 개념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자금을 저희 은행에 예금해 주세요. 적금해 주세요. 그러면 보상으로 뭘 드린다? 이자를 드리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담보주주 코인으로 변합니다. 1세대 같은 경우는 발행되어 있는 코인이 있습니다. 발행되어 있는 코인. 그럼 가치가 있는 코인이다 없는 코인이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2세대부터는 1테드, 즉 1달러가 들어가야지만이 한 개의 코인이 만들어지는 주조 담보 코인으로 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2세대의 기본이 되어서 3세대가 나왔는데 대표적인 게 오리진, 그리고 웨키, 그리고 뭡니까? 저희 골든 팩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디파이는 아누빌이라는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골든 팩트 선택 중에 최종 단계는 뭐다? 골든 티라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진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의 알루미늄 재단의 어떤 플랜을 보시게 되면은 자, 오리진은 메인넷을 구축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메인넷이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지금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메인넷은 예를 따지면 고속도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고속도로. 자, 웨피라는 프로젝트는 그 위를 달리는 자동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골든 팩트는 그 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제 수단이 뭘로? 저희 골든 팩트의 골든 T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다니는 도로 위, 그리고 자동차에 넣는 기름, 그리고 휴게소에서 먹는 이 모든 것들은 뭘 하겠다? 저희 골든 팩트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앞으로 하겠다. 이런 플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게 가장 클 것 같습니까? 그렇죠. 결제 수단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골든 팩트의 최종 목표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뭐다? 진출하는 겁니다.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냐? 금과 그리고 디지털 금이 뭐죠? 비트코인입니다. 금과 비트코인을 담보로 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누군가는 스테이블 코인이 뭐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 말 그대로 안정적인 코인이라는 뜻입니다. 스테이블이 안정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코인.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자, 비트코인이 몇 달 전에 최고 얼마까지 찍었죠? 1억 8천까지 찍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일까요? 9천만 원 초반대. 반토막이에요, 반토막. 자,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결제 시장에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씁니다.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유로, 뭐 이제는 원화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법정 화폐나 금과 석유 같은 특정 자산의 가치를 연동시켜서 변동성을 최소화시킨 코인이 뭐다?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스테이블 코인은 뭐가 있냐면 가장 큰 거죠, 봐요. USDT입니다. 홍콩에 있는 테드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체 시장의 약 60% 정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USDC죠. 미국에 있는 서클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체 시장의 약 25%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두 개의 스테이블 코인은 앞에 뭐가 붙습니까? USD가 붙습니다. USD가 뭐죠? 달러. 저 1달러를 기반으로 한 뭐다?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이라는 스테이블 코인도 있습니다. 이 다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은 USDT, USDC와 다르게 탈중앙화를 했습니다. 이 두 개는 테드사와 스커사가 운영하지만 여기는 탈중앙화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을 담보로 해서 나온 스테이블 코인이 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시장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약 450조 시장을 형성했고요. 전문가들은 앞으로 2030년까지 작게는 2배, 많게는 10배 이상의 시장을 형성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보다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왜? 모든 결제 수단이 어디로 온다?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도 이 지니어스 법안이라는 걸 작년에 통과시켰어요. 이 법안이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을 법제화시켜서 활성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여기에 어마어마한 어떤 먹거리가 있겠죠.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엄청나게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레드페이라는 카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아마 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이 카드는 어떤 카드냐면 내 신용이나 내 화폐를, 그러니까 내 원화를 담아두고 사용하는 카드가 아니라 암호화폐 또는 스테이블 코인을 여기에 탐업제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 카드와 똑같이 전 세계 비자 카드 가맹점에서 똑같이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레드페이를 작년에 뉴스에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가 편의점에서 음료수 한 병을 카드로 결제합니다. 결제 후 카드 앱을 보니 음료수가 2,200원에 해당하는 스테이블 코인 테더 1.6개가 차감됐다고 나옵니다. 네, 일반 카드처럼 나오는 맛인데. 테더가 충전된 카드로 카페나 식당, 코인 거래방, 택시까지 모두 결제가 가능했습니다. 충전해서 그냥 쓰다 보니까 저는 장점이라는 게 다른 카드랑 차이가 없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ATM에 가시면 실제 원화로도 출금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암호화폐를 현금화시킬 때 이때까지 했던 방법들은 뭡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래소로 옮겨서 그죠? 그래서 바꿔서 내가 해야 되지만 지금 굳이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도 내가 바로 현금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뽑으면 당연히 원화로 뽑아질 거고요. 만약에 일본에서 뽑았다. 그럼 NR 그죠? 이런 식으로 그 나라 법정화폐로 출금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외에도 이런 카드들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고요. 앞으로도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시장에 저희 골든팩트는 골든티라는 스테이블이라는 코인 이름으로 진출하겠다는 거죠. 저희 골든티는 RWA 기반입니다. RWA 들어보셨습니까? 네.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실물 자산 중에서도 우리는 뭐다? 금하고 비트코인을 담보로 해서 나온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골든티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진출하기 전에 저희 현재 요 GOT를 이용한 디지털 금융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파이 금융. 앞에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은 이 디파이 금융이 뭐냐면 중앙기관 없이 블록체인과 스마트 컨트랙트로 운영되는 탈중앙화 금융입니다. 자, 그래서 올바른 디파이는 최소한 이 6가지 정도는 구비를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조건을. 첫 번째가 탈중앙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블록체인 기반이어야 되는 겁니다. 자, 당연히 저희는 탈중앙하고 블록체인 기반입니다. 자, 세 번째는 스마트 컨트랙트로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네 번째는 지갑 기반으로 참여가 가능하셔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이트로 이런 곳에 들어갔다. 그럼 그건 디파이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 지갑과 연동이 되어야 된다. 저희 골든팩트는 어떤 지갑과 연동이 되어 있나? 바로 토큰푸켓이라는 개인 지갑과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토큰푸켓 들어보셨죠? 네. 개인 지갑입니다. 개인 지갑.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24시간 365일 내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내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코드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저희는 이제 어떤 체인을 쓰고 있다? 바이낸스 체인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는. 근데 아까 오리진이 메인넷이 오픈됐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마 7월 이후에는 저희들이 이 아누비스 체인으로 옮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옮겨가면서부터 제2의 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아마 저희 루카스 사람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바이낸스 체인을 쓰지만 7월 이후부터는 뭐다? 아누비스 체인으로 이제 옮겨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모델은요 어떤 모델이냐면 1테드, 즉 1달러가 들어가야지만이 한 개의 코인이 만들어지는 코인입니다. 그리고 137개의 스마트 컨트랙트로 의해 계약이 되는 GOT라는 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코인이다? GOT. 그죠? GOT입니다. 한 개의 테드가 들어가야지만이 한 개의 GOT가 만들어지는 담보 주조 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약 1시간 40분마다 이자를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하루에 한 13번의 이자 지급을 해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 디파이 금융을 해서 내가 얻어갈 수 있는 수익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은행에 예치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자, 은행에 가시더라도 예금이라는 방식이 있고 적금이라는 방식이 있죠. 그죠? 자, 저희들도 예금이라는 방식이라는 스테이킹이 있습니다. 스테이킹. 자, 스테이킹에 참여하시게 되면 입출금이 자유롭습니다. 오늘 내가 입금해서 내일 내가 출금해도 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게 예금, 스테이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적금 방식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적금이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만기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만기 출금하는 방식인데 대신 내가 처음 예치할 때 할인을 적용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GOT로 여기에 예치하실 때 가장 좋은 이자율일 때 골라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예치를 하시면 되는데 현재는 여기에 장기 스테이킹에 예치하시는 게 가장 현재 수익률이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내가 예치해야 되는데 여러분 은행에 예치하는데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없죠. 그죠? 누구 마음대로다? 내 마음대로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치 금액은 자유롭게 예치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떤 수익 구조를 주느냐? 첫 번째가 당연하게 이자 수익입니다. 이자 수익. 이 이자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골든 패트널 은행의 GOT를 예치하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하루에 13번 이자를 지급해 드립니다. 2시간마다 드린다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약 1시간 40분마다 한 번씩 이자를 지급해 드리는데 한 번 지급할 때마다 약 0.05%를 지급해 드립니다. 그걸 13번 드리니까 약 0.6에서 0.7 정도의 이자를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루에 0.6 작나요 맞나요? 작은 것 같지도 않고 많은 것 같지도 않고 좀 그렇습니다. 자, 근데 한 달이 지나면 한 달이 지나니까 얼마입니까? 약 20%의 이자를 준다는 거예요. 1년이 아니라 한 달에 20% 드립니다. 작나요 맞나요? 많아요. 엄청 많은 거죠. 엄청 많은 거죠. 그죠? 자, 0.6%를 한 달 동안 받으니까 20%가 된대요. 자, 그리고 1년 동안 내가 예치를 해놓으니까 산수적으로는 240%가 되어야 되는데 약 800%의 이자 수익을 드린다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복봉. 한 달에 20%면 1년 뒤면 240%인데 어떻게 800%가 되냐? 요거는 복봉리로 이자를 지급해 드리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0.6%씩 30일 동안 들어간다. 그럼 산수적으로 얼마입니까? 18%죠. 근데 약 20%가 되는 이유는 뭐다? 복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 20%인데 1년이 지나면 800%가 되는 이유도 뭐냐? 복리로 들어오는 겁니다.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100개를 예치했어요. 한 달에 지나니까 몇 개가 되었다? 120개가 되었어요. 그 다음 달에는 120개에 20%가 들어오는 겁니다. 또 그 다음 달에는 그게 또 이자 놓은 게 원금이 되어서 이자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갑자기 저쪽 집중하지 마시고 저 앞을 봐주십시오. 앞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실제 이자율이 얼마인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들은 이 토큰 포켓이라는 지갑과 연동이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죠? 내 개인 지갑이 들어가셔서 이 D앱을 클릭하고 들어가 보시면 저희 골든팩트 홈페이지로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셔서 이 스테이킹을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현재 이자율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으십니다. 자, 여기 보시면 90일 동안 내가 스테이킹을 하겠다. 90일 동안 내가 예금을 하겠다. 그러면 이자가 얼마입니까? 171%. 즉 내가 100개를 예치하면 3개월 뒤에는 몇 개가 됐다? 171개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180일, 6개월이죠, 6개월. 자, 6개월 동안 내가 예치했다. 그럼 얼마입니까? 300% 정도, 300%. 자, 1년 동안 내가 예치를 했다. 그러면 850% 정도 되고요. 1년 반, 540일 동안 내가 장기 스택을 했다. 그럼 얼마입니까? 2400%의 이자를 지급해 드리겠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예. 자, 저는 이걸 딱 들었을 때 굉장하다는 느낌보다는 어떻게 저리 수 있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내 말이. 예, 맞죠? 내 말이 그죠? 맞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 자, 근데 이 이자의 이 재원만 정확하다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자, 이 이자의 재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익의 재원은 뭐냐면 이 담보 주소 코인의 차익에 의해서 재원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GOT는 한 개의 테드, 즉 1테드가 들어가야지만이 한 개의 GOT가 만들어지는 무슨 코인이다? 담보주적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1테드가 들어가면 한 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현재 1달러, 그러니까 GOT가 1달러일 때 누군가가 $10,000를 예치했어요. $10,000 누군가가. 그럼 그분은 이 GOT를 몇 개 받아야 될까요? 만 그죠? 개. 1달러니까 당연히 10,000개를 받아야 내가 $10,000에 해당하는 암호표를 가져가는 겁니다. 저희 GOT 가치를. 근데 이 GOT는요, 변동성 코인입니다. 예치가 많이 되면 가격이 올라가고, 인출이 많으면 가격이 내려가는. 무슨 얘기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예치를 많이 하다 보면 이 GOT가 1달러가 아니라 5달러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예. 자, 이때 누군가가 $10,000를 예치했습니다. 자, 일단 1GOT가 $5일 때. 그러면 이분은 몇 개를 받으면 됩니까?
2,000개. 최근하죠. 자, GOT가 1달러일 때는 10,000개를 받아야 되지만 GOT가 5달러일 때는 2,000개만 줘도 이분은 10,000달러의 가치의 코인을 가져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근데 GOT는 1테더가 들어가면 몇 개가 만들어진다? 1개가 만들어진다. 그럼 10,000달러가 들어갔으니까 몇 개가 만들어졌다? 10,000개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근데 고객에게는 2,000개만 주면 되고 나머지 몇 개가 남죠? 8,000개가 남습니다. 자, GOT가 10달러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도 있겠죠? 그럼 이때 10,000달러 들어온 사람은 1,000개만 주고도 되더라고요. 그럼 몇 개가 남습니까? 9,000개가 남아요. 이 남는 게 재원에 대해서 나에게 이자가 주고 또 레퍼럴 수익까지 줄 수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담보주주코인의 차이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이자를 줄 수 있는 어떤 재원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수익은 기여도 수익입니다. 기여도. 말 그대로 우리 은행에 이 예금을 하는데 기여를 했을 때 드리는 소득입니다. 한 달에 2번 지급해 드립니다. 한 달이고 하루에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 2번을 지급해 드립니다. 자, 내가 100달러 정도 예치하시고, 100달러면 얼마죠? 15만원. 자, 내 예금, 내 자금을 우리 은행에 최소 15만원 정도는 예치하시고, 그러고 나서 누군가를 소개했다. 한 분을 소개했다. 그러면 당연히 그분도 이자를 받아가시겠죠. 그분이 받아가는 이자의 최대 15%를 내가 기여도 소득으로 받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가 300달러 정도 예치하고 2명을 소개하게 되면 내가 직접 소개하지 않아도 내가 소개한 사람이 소개해도 그 사람이 받아가는 이자 수익의 최대 10%를 받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걸 제가 좀 쉽게 풀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내가 100달러를 예치하고 매일매일 0.6%씩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하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아는 친구, 지인들에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A라는 제가 친구를 소개했습니다. 자, 이 친구가 10,000달러를 넣고 들어왔네요. 그러면 A라는 친구는 하루에 몇 프로? 0.7%에서 약 70달러에 향하는 GOT를 매일매일 뭐다? 이자로 받는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그런데 이 A는 내가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요 A가 받아가는 요 70달러에 최대 몇 프로? 15%에서 나는 10달러 정도 가치의 GOT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기여도 소득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A도 매일매일 이자 받다 보니까 또 다른 친구에게 전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B라는 친구한테 전달했어요. 자, 이 친구도 10,000달러를 예치해서 매일매일 0.7%에 해당되는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B는 누가 수고했습니까? A가 있죠. 그래서 A가 요 B에 최대 15%, 10달러 정도를 매일매일 기여도 소득으로 받아가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요 B는 A가 없었으면 안 나왔겠죠. 그죠? 그래서 A는 제가 한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기여도는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근데 그냥 해줄 수는 없고 조건을 충족해 달라는 거죠. 어떤 조건이냐면 내가 300달러 정도는 예치를 하고 한쪽에 100달러 이상을 예치하시는 분을 소개하시게 되면 나는 1명, 2명을 추천한 겁니다. 그래서 1대, 2대까지 내가 받아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3대까지 받고 싶으면 100달러 하나 더 하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소개한 게 한 만큼 내가 대출로 더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시간 속에서 내가 C라는 친구도 소개하겠습니다. C라는 친구. 자, 이런 C라는 친구는 자금이 조금 넉넉해서 10만 달러로 들어왔습니다. 10만 달러. 10만 달러 들어온 이분은 매일매일 0.7%에 해당되는 즉 700달러에 해당하는 GOT를 매일매일 받습니다. 700달러는 얼마입니까? 100달러가 15만 원이니까 얼마? 100만 좀 넘습니까? 그죠? 매일매일 100만 원 이상의 가치의 GOT를 받는 겁니다. 그럼 C는 누가 추천했죠? 제가 했어요. 제가. 그러면 이 C가 받아가는 700달러에 몇 프로? 최대 15%. 약 100달러 정도의 내가 기여도 소득을 받아갈 수 있다. 자, 내가 이런 C 한 명만 잘 소개해도 나는 기여도 소득으로 매일매일 얼마? 100달러. 하루에 얼마입니까? 15만원. 작습니까? 아니죠. 굳이 내가 자금이 많으면 내 돈 넣어서 GOT를 많이 받을 수도 있지만 내가 자금이 의미 없다. 그럼 자금 안 누군가를 소개해서 이 기여도 소득도
만들어 가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나의 수익은 얼마입니까? 100달러, 7달러, 10달러에서 나는 매일매일 117달러 정도의 수익을 받는데 이 수익은 오늘이 가장 작게 받는 날입니다. 왜냐? 내일 되면 요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 C라는 친구도 각자 자리에서 뭘 받습니까? 이자를 받습니다. 복리를 계속 받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나의 수익도 복리로 계속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직접 추천하시게 되면 최대 15%, 2대에서 5대까지는 최대 10%를 드리고요. 6대에서 10대까지는 최대 5%, 11대에서 20대까지는 최대 2%의 기여도 수익을 드리는데 내가 20대까지 다 받으려고 한다면 나는 최소 $10,000 이상을 예치하시고 그리고 20명까지 추천하시게 되면 20대까지 다 받아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20명을 다 소개할 필요 없죠, 그죠? 3명만 소개하시고 7개는 내가 해도 됩니다, 그죠? 그거는 나중에 다시 알아보시면 되고 어쨌든 5대 10대까지만 넘어가더라도 나의 기여도 수익은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수익입니다. 세 번째 수익. 바로 다우 수익입니다. 자, 다우 수익도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지급해 드리고 있는데, 자, 내가 여기를 예치를 하고,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 C라는 친구를 소개해서, 이 친구들로 인해서 내 금고가 점점 커진다고 가상했을 때, A 쪽에 $30,000 이상, B 쪽에 $20,000 이상, C 쪽에 $10,000 이상이 예치가 되면, 나는 C1이라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시간 속에서 A 쪽에는 8만, B 쪽에는 4만, C 쪽에는 2만이라는 풀이 만들어지면 나는 C2라는 자격을 가게 되고요. 20만, 10만, 5만이 만들어지면 나는 C3, 50만, 20만, 10만 이상이 만들어지면 나는 C4라는 자격을 가는데 이 풀이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자격이 커지겠죠. 그래서 최대 C12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C1, C2, C3라는 포지션에 갔을 때 어떤 수익이 만들어지느냐. 자, 내가 C1이 되려고 하면 최소 $500 정도는 예치하시라는 겁니다. 한 75만원 정도는 내가 예치를 하시고 A 쪽에 $30,000, B 쪽에 $20,000, C 쪽에 $10,000의 풀이 만들어지면 나는 하루에 최대 $50 정도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50. 작나요? 많아요. $50면 한 7, 8만원 됩니다. 그죠? 결코 작은 금이 아닙니다. 한 달이면 저희들은 주말도 계속 넣어줘, 그죠? 그러다 보니까 37, 20, 최소한 200만 이상의 시원 수익, 시원에서 다우 수익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C2는 $1,000 정도 예치하시고 8만, 4만, 2만이 금고가 만들어지면 나는 하루에 최대 얼마? $150의 수익이 만들어집니다. 자, C2만 돼도요, 하루에 얼마? 20만원 정도의 소득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한 달이면 600만. 1년이면 어떻습니까? 7,200. 일반 직장인들보다 좀 더 많은 수익이 만들어지는 게 C2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C2 가기 어려울까요? 자, 쉬운 방법만 가르쳐 드릴게요. 자, C1이 3만, 2만 만입니다. 자, 누군가는 혼자도 갑니다. 혼자. 아마 내일 혼자 가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자, 1억 정도가 있으면 혼자 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내만 예치하고 그 다음 아무도 소개 안 했어요. 그리고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에 6개월의 이자율이 얼마 했죠? 300%입니다. 300%. 그러면 요 $30,000가 얼마로 변해있다? $90,000로 변했고 20,000달러가 60,000달러, $10,000가 30,000달러로 변했습니다. 자, 시간 속에서 뭡니까? 가치가 늘어난 게 아니라 내 이자 수익을 해서 개수가 늘어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암호화폐 투자는 그 가치가 올라가야지만이 수익이고 떨어지면 뭡니까? 손해입니다. 개수가 늘어나나요? 늘어나는 게 있습니까? 아니요. 근데 디파이는 틀린다는 거죠. 이자 수익이거든요. 이자 수익. 자, 시간 속에서 이자로 받다 보니까 개수가 늘어나니까 내 자산의 가치도 늘어나는 거죠. 자, 이렇게만 해도 시간 속에서 6개월 동안 내가 C2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C2에서 또 6개월이 지나면 C3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됩니다. 3, 8, 24. 20만 달러 넘어갔죠? 3, 4, 12. 10만 달러 넘어갔죠? 시간 속에서 내가 C3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C3는요, 하루에 $400, 최대 $400. 자, 10호는 하루에 최대 $1,000. 18호는 하루에 최대 $2,000의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현재 C12까지 나와 있는데 저희 국내에는 현재 18구까지만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내가 직급을 갔을 때 예시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시원이 갔어요. 시원이 조건이 뭐다? 내가 500달러 이상은 예치하고 제일 큰 쪽에 3만 달러, 중간에 2만, 제일 작은 쪽에 10,000달러 이상만 만들어지면 돼요. 자, 이렇게 딱 맞게 갔다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A, B, C 안에 누군가는 다 예치했겠죠. 이들도 각자 자기 차례에서 뭘 받아간다? 이자를 다 받아가십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이들이 받아가는 이자의 평균적으로 10% 잡겠습니다. 그래서 약 40달러의 기여도 소득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C1이 가면 수익이 얼마다? 다우 수익이 최대 50달러 정도 받습니다. 그러면 나는 C1이 됐을 때 약 90달러의 수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최소입니다. 왜? 딱 맞게 갔기 때문에. 그죠? C1 가도 괜찮죠? 그죠? 자, C2는 내가 1000달러 정도 예치하고 8만, 4만, 2만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여기서도 각자 자리에서 누군가는 다 이자를 받아갑니다. 이 이자 받아가는 거에, 그죠? 최대 10%에서 난 약 100달러의 기여도 소득을 받아갈 수가 있고, C2가 되면 얼마 소득 논다고 제가 다우로? 약 150달러. 최대 150달러의 다우 수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하루에 약 250달러의 수익이 뭐다? C2가 되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250이면 얼마입니까? 한 40만원 되나요? 예. 그죠? 한 40만원 정도의 수익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럼 C3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금액에 한 2.5배. 한 6, 700달러 되겠죠? 그럼 10%는 그 6, 700달러에 한 2.5배.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제가 간단하게 저희 앱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저희 토큰 포켓으로 연결되는 저희 앱입니다. 첫 번째 화면에 들어가 보시면 현재 저희 GOT의 가격도 나오고요. 현재 풀 사이드도 나오고 현재 열리도 여기서 다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기를 위로 딱 스크롤해서 올리시면 저희 골든 팩토의 사업적인 개요가 나옵니다. 요것만 정독해서 읽어보시더라도 저희 골든 팩토의 어떤 비전을 느껴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골든 스테이블 코인 마이너를 발행하여 골든 티를 생산하고 골든 앵커 토큰을 개발하는 전 세계, 전 이게 발음이 안 되더라고요. 디센트라이제이션. 한국말에서 탈중앙화 결제 시스템 구축하는 게 뭐다? 저희 골든 팩트의 개요가 되는 목적이 되어보시면 돼요.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셔서 한번 정독해 보시면 저희 골든 팩트가 어떤 거다는 걸 한번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하단에 보시면 이게 대시보드로 들어가시면 현재 저희 골든 팩트가 운영하는 모든 것들을 한눈에 다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들어가 보시면 현재 가격과 그러니까 주소가 몇 개가 됐고 현재 시가가 얼마나까지 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무효 가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운전 가능 주기라고 되어 있죠. 이 운전 가능 주기가 뭐냐면 오늘부터 더 이상 아무도 더 이상 예치하지 않았을 때 나한테 이자를 줄 수 있는 날짜입니다. 자, 지금 언제입니까? 얼마입니까? 500일인데 지금 오늘은 800일, 1000일입니까? 현재 1000일까지 이자를 지급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매일매일 바뀝니다. 왜냐면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내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으로 또 내려가 보시면 현재 저희 GOT를 소각도 하고 있습니다. 소각. 현재는 약 300만 개 이상이 현재 소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로드맵대로 계속 흘러가다 보면 이 소각률은 점점 더 많아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국고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현재 저희 GOT로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운영률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걸 위로 스크롤하시면 이 부분이 나옵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몇 개 지금 펀드 운영하고 있죠? 51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BNB를 2090개 정도 그 다음에 이더리움을 710개 정도 710개가 아니죠? 맞죠? 그죠? 그 다음에 USDT는 33만 그리고 솔라나가 7,001개 정도의 분산으로 현재 투자를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걸 수도 있는데 보통 이런 디파이 같은 경우는 제3자 외부에서 감사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기관. 그래서 저희들은 셀틱이라는 감사기관에서 이제 감사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어떤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앞에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렸죠. 저희 프로젝트가 정확하게 스마트 컨트랙트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들은 현재 바이낸스 체인을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바이낸스 체인에 들어가 보시면 저희 골든 팩트의 뭐 현재 지금 주조량이라든가 뭐 발행수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 보시면 여기 보시면 현재 주조 이제 계정량 몇 개가 이제 개정이 됐다는 게 계정량이고 현재는 약 68만 개 이상의 현재 홀드 수가 만들어져 있고요. 현재는 1억 개 이상의 현재 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 보시면 1위부터 100위까지의 지갑 주소를 내가 다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1번 지갑에 몇 프로가 들어가 있습니까? 38% 이상. 2번 지갑이 20% 이상. 3번 지갑이 8% 이상. 꽤 많은 개수들이 지갑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갑들이 만약에 개인 지갑이다. 개인 지갑이다. 그럼 수틀리면 어떻습니까? 다 털고 갈 수도 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자, 그런데 저희 1번 지갑부터 11번 지갑까지 보면 앞에 여기 보면 노트 모양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이게 바로 컨트랙트, 스마트 컨트랙트로 계약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예치를 하시게 되면 요 1번 지갑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회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디 들어간다? 요 1번 지갑. 그죠?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스마트 컨트랙에 계약이 되어 있는 이 지갑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내가 이자를 받는다. 그럼 여기서 1번부터 11번 지갑 추격하는 곳에서 이자가 여러분들에게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1개의 지갑 속에 몇 개? 137개의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자를 지급한다는 겁니다. 회사에 승인을 해줘서 지급해 주는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자를 지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누군가가 여기에 예치하시게 되면 이 프로젝트는 어떻습니까? 계속 굴러갑니까? 안 갑니까? 굴러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시원한 거죠. 시원. 아까 시원 수익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시원을 가서 나와 같이 하시는 분들에게 시원 갈 때까지 좀 도와주는 거죠. 나와 같이 하시는 분이 시원이 되면 나는 자동적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집도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내가 직급을 갈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GOT 개수를 한번 모아보자고요. GOT 개수를. 제가 추정하는 겁니다. 저는 2만 개 정도 모아보자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2만 개. 자, 2만 개를 내가 모으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매달 그 이자를 찾아 쓰겠다. 그랬을 때, 자, 2만 개가 내가 모았을 때 한 달에 제가 이자율이 몇 프로를 했죠? 20% 정도 됩니다. 그럼 2만 개의 20%는 몇 개죠? 4,000개입니다. 근데 뭐 이리저리 빼고 3,000개만 들어온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3,000개. 자, 근데 저희 GOT가 오늘 팔 때 2달러다. 그리고 3,000개가 몇 달러입니까? 6,000달러 됩니다. 6,000달러. 그러면 하나로 얼마죠? 900만 원입니다. 900만 원. 자, 근데 2달러가 아니라 1달러로 가져갈게요. 1달러. 최하 1달러로 갔다. 내가 팔 때. 그러면 3,000달러입니다. 3,000달러는 하나로 450만 원. 자, 내가 2만 개를 만들어 놓으니까 최저 한 400에서 최대는 모르겠습니다. 가격이 5달러, 6달러 되지 말라는 것도 없겠죠. 그러려면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의 월 소득도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내가 2만 개를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자, 오늘 내가 1,000개를 예치하시게 되면 오늘 1년 8개월 그런다. 1년 6개월 뒤에 18개월 뒤에 2만 개 이상이 됩니다. 오늘 1,000개를 예치하시면 1,000개가 얼마냐 오늘? 얼마일까요 오늘요? 150만 원 그밖에 안 합니다. 한 능력 잡고 200만 원 정도 들면 한 1,200개 정도의 지금 이제 GOT를 내가 예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1년 반 뒤에는 2만 개가 됩니다. 오늘 내가 200만 원 투자했는데 1년 반 뒤에 작게는 400, 많게는 1,000만 원 이상 임금성 소득이 나온다. 괜찮지 않나요? 네. 오늘 내가 만약에 5,000개 정도 예치했다. 그러면 약 10개월 정도 되면 2만 개 이상이 만들어집니다. 자, 오늘 내가 10,000개를 예치했다. 그러면 5, 6개월만 지나도 나는 2만 개 이상의 GOT를 만들 수 있더라고요. 자, 물론 목돈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한 번에 예치하셔도 되겠죠, 그죠? 근데 나는 목돈이 좀 없다. 자, 그럼 우리 적금 형태로 한번 해보자. 적금 형태로. 자, 토일 빼고
매일매일 내가 만 원씩 한번 아껴보자. 담배 피시는 분들은 담배비 좀 아껴서,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은 술 좀 아껴서, 자, 매달 20만 원만 내가 GOT를 구매해서 예치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매달 20만 원입니다. 자, 매달 20만 원을 12개월, 즉 1년 동안 예치하면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원금이 240만 원입니다. 그런데 1년 뒤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의 가치를 보니까 얼마다? 800만 원, 800만 원. 나는 매달 20만 원씩 12개월을 그냥 예치를 했는데, 적금을 넣었는데, 나의 가치는 얼마다? 800만 원이에요, 800만 원. 자, 거기다가 6개월만 더 플러스 하겠습니다. 실제로 내가 넣은 원금은 360만 원이에요. 20만 원을 1년 반 동안. 그런데 실제 내 자산의 가치는 얼마다? 2천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자, 내가 24개월, 2년 동안 내가 매달 20만 원씩 예치했다. 2년 뒤에는 약 7천만 원 이상의 나의 자산 가치가 변해져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라도 2만 개가 모아집니다. 그래서 짧게는 2, 3개월 만에, 길어봐도 2년 안에 다 2만 개를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왜? 시간 속에 여러분들 개수를 다 봤기 때문에 그렇다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건 제가 수익 예상을 계산을 좀 해놓은 겁니다. 엑셀로. 1.25달러 때 내가 300만 원을 예치하시게 되면 개수로는 약 1600개를 받습니다. 1600개. 1600개를 받게 되시면 6개월이 딱 지나면, 6개월이 지나면 이자로 받는 개수가 3360개가 되고요. 이걸 원화로 바꿔보니까 630만 원이에요. 자, 이 금액은 내 원금이 포함이 된 거다, 안 된 거다? 안 돼 있는 겁니다. 내 원금은 제껴두고 이자로만 받는 게 얼마다? 63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 달 1년이면 내가 받는 이자의 개수는 13,600개가 되고요. 이걸 하나로 바꾸니까 약 2,500만 원. 원금 빼고입니다. 자, 1년 반이 지나니까 내가 받은 이자의 개수는 44,800개가 되고요. 1,600개 뺀 겁니다. 원금 뺀 겁니다. 자, 원화로는 약 8,400만 원의 자산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내가 500만 원을 예치했다. 그러면 6개월 뒤에는 1억, 1년 뒤에는 1억이 아니죠. 1,000만 원. 1년 뒤에는 4,200만 원. 1년 반 뒤에는 1억 4천만 원의 자산으로 변해져 있더라고요. 자, 1,000만 원은 뭐 더 이상 말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이런 수익을 내가 만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수익은 이자 농사라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기가치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져요. 오늘 내가 오늘 1,000만 원 예치하고 매달 2, 300만 원 이자를 가져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걸 좀 더 모아서 나중에 큰 소득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기존 코인 시장에서 실패했다면 이때까지 여러분은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믿지 마십시오. 코드에 믿으십시오. 코드. 자, 이전까지의 코인은요 다 중앙화 코인이었습니다. 자, 가치도 없는 발행 코인을 발행해서 너네들이 가치를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수틀이면 뭡니까? 오너가 결국 틀립니다. 대부분들이 했습니다. 대부분들이. 거의 99.9%가. 근데 저희 골든팩트는 어떻다? 사람이 개입이 있다 없나? 있다 없다? 없다 이라고 보십니다. 그리고 1달러 하에서의 지지도 갖고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롤로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이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코드에 믿으시면 된다 이라고 보십니다. 자, 현대인들은요 예전만 해도 20대에 취입해서 한 50대에 은퇴를 하고 한 70대 80대까지 샀었어요. 근데 시대가 변하고 의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20대 취직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취직하는 시기는 점점 늦춰지고 있는데 은퇴하는 시기는 어떨까요? 당겨지고 있습니다. 근데 의학이 발전해서 내가 죽을 날은 점점 미뤄지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100년이 아니에요. 150년을 얘기하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전에는 내가 30년 일해서 30년 노선을 보내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1, 20년 일해서 7, 80년을 준비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자, 은퇴하신 분들을 조사해 보니까 단 5%의 분들이 경제적으로 성공을 이뤄서 그나마 나은 노후 생활을 보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어디에 속하고 싶으십니까? 굉장하십니다. 체력이 내리가 있어 일하시겠죠, 그죠? 자, 물론 그래도 좋겠지만 이 빨간 게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아마 이 골든팩트가 그런 기회를 아마 제공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골든팩트에서 많은 꿈들을 이제 꿈꾸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들 다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에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열광해 주시죠. 저는